미스테리어스 인프제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우와, 오늘도 인프제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DJ 도리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 미스테리어스가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3명의 인프제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텐데요. 저희 DJ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한 번씩 해볼까요? 우선 저는 미스테리어스의 리액션 맛집 DJ 도리, 줄여서 도제입니다. 와,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테리어스에서 프로 공감러를 맡은 DJ 훈이, 줄여서 훈제입니다. 앞으로 방송에서 저와 함께 세상을 파헤쳐가 봐요. 네, 훈제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테리어스의 딥토크 장인 DJ 요뇨, 줄여서 요제입니다. 저는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 쫑알쫑알 말이 많아지는 편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진솔하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요제가 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네, 저희 이렇게 3명의 DJ들이 아주 잘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훈제, 저희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약간의 힌트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유행하는 밈 하나면 큰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죠? 다들 너 티야? 라는 유행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당연하죠. 이거 모르면 MG 아니잖아요. 맞아요. 요즘 저희 나이 또래 친구들은 모두 알 것 같은데요. MBTI가 유행하면서 생긴 밈 맞죠? 맞아요. 저도 그 유행어 재밌어서 진짜 자주 쓰는데요. 상황에 대해서 잘 공감해주지 못하고 팩트 폭행하는 친구가 있으면 바로 너 티야?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노는 게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MBTI를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은 T가 무슨 말이지? 하는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큐티? 프리티? MBTI에서의 한 지표인 F와 T의 특징을 이용한 유행어랍니다. F는 공감을 원하고 T는 해결책을 원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 T야? 하면 보통 왜 공감해주지 못하냐?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유행어가 생길 만큼 한국은 말 그대로 MBTI 과몰입 중인 것 같아요. 요즘 자신을 소개할 때도 이 MBTI를 말하는 것이 기본인 것 같고요. 맞아요. 어딜 가든 항상 너 MBTI 뭐야? 이렇게 묻는 게 뭔가 요즘 한국 사람들의 자기소개 트렌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MBTI가 정확히 무엇이냐 너무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네, MBTI는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눈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최근 MZ세대들은 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한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사실 MBTI가 한국에서 유행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MBTI 이전에 혈액형이나 별자리 같은 걸로 서로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AB형은 4차원이고 A형 소심하고 맞아요. O형 활발하고 B형은 털털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요제님은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 혈액형은 O형이에요. 오. 그래가지고 뭔가 물 마실 때도 넌 O형이니까 괜찮아 이러고 목이 물려도 너 O형이니까 목이 많이 물리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일반화의 오류가 너무 심했던 게 저도 이제 AB형인데 AB형은 뭔가 사이코고 뭔가 4차원이다 이런 이미지가 너무 심해서 맞아요. 어디 가서 AB형이라고 말하면 다들 너 사이코다 약간 이렇게 선입견을 가졌던 씁쓸한 추억이 있습니다. 아이고. 사이코 참 무섭네요. 말이 심해요. 훈제는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혹시 저는 어떤 혈액형일 것 같나요? 왠지 A형이 얼굴에 약간 써있는 것 같은데요? 오, 저는 A형 얼굴에 써있다. 뭔가 조금 4차원 느낌이 있어서 AB형일 것 같아요. 오, AB형. 저는 바로 A형입니다. 요새 맞췄네. 역시. 그래서 저는 A형 하면 보통 소심하다는 이런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좀 차분하고. 네, 그래서 그걸로 좀 공감 아닌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추억이에요. 이런 맞아요. 걸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성격을 좀 나눠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려는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쯤 되면 시청자분들도 저희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대충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제 저희 방송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서론이 좀 길었죠. 저희 방송은 이처럼 MBTI에 대해서 다루는 방송이에요. 하지만 MBTI 성격 전체를 다루는 건 아니고요. 16가지의 성격 중에서도 저희 3명 DJ들의 공통적인 성격 유형이죠. 바로 인프제. 네, 인프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는 방송입니다. 맞아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만 해도 사실 미스테리어스 인프제의 세계로 초대합니다잖아요. 맞아요. 제목부터가 너무 대놓고 큰 힌트가 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누가 이 제목을 지었는지. 진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코는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희 3명의 인프제 DJ들이 MBTI 성격 유형 중 가장 미스테리하고 파악하기 어렵다는 양파 같은 인프제. 아, 양파. 네, 까도 매력이 나오죠. 양파제죠, 맞아요. 양파제. 네, 양파제. 이런 저희 양파제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드릴 예정입니다. 맞아요. 나만 이런가? 고민하셨던 인프제 청취자분들께는 공감과 위로를 드리고 인프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하셨던 분들에게는 이해시켜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3명의 인프제들이 정석껏 파헤쳐볼게요. 파헤쳐볼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와. 사실 저희 DJ들끼리 서로 와, 우린 진짜 인프제 중에서도 인프제, 찐프제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찐프제죠. 맞죠. 요새 어쩌다 저희 3명의 찐프제들이 이렇게 모여 방송 프로그램까지 기획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셋 사이에는 인프제 말고도 아주 특별한 관계성이 있어서인데요. 어떤 관계성이죠? 궁금하시죠?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바로 저희가 모두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라는 사실입니다. 오. 대박. 허거덩. 저희 과가 워낙 소수과여서 동기들끼리 정말 맨날 보는 사이거든요. 진짜 가족 같은 사이죠. 맞아요. 한 건물에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더욱이나 얼굴을 자주 마주친답니다. 네, 저희끼리 이렇게 자주 붙어 있다 보니 대화도 자주 하면서 인프제 공감 토크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맞아요. 진짜 한 일주일에 5번 정도 봤다 해도 진짜 무방할 정도로 저번 학기 때는 진짜 얼굴을 자주 보고 그랬었는데요. 맞아요. 저희끼리 인프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 한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밤을 샐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공감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뇨제랑은 속마음이나 진지 토크를 자주 하는 편인데 거의 영혼 공유설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생각이 똑같아서 소름 돋을 적이 많았어요. 우와. 맞습니다. 도제랑은 작년부터 얘기할 때마다 생각을 공유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대화를 하면서 크게 위로받고 힘도 얻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훈제랑도 친해지면서 훈제에게서도 이런 인프제의 힐링 바이브를 느꼈기 때문에 오, 힐링 바이브. 저만 느낀 거 아니죠? 저도 뭐 느낄 수 있죠. 네, 아무튼 그렇게 비슷한 결을 가진 3명이 모여서 인프제를 주제로 얘기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희끼리도 니네, 네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네? 니네네네. 니네 뭐라고요? 니네, 네네요. 너의 내가 마치 내 내인 것 같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비슷하고 공감되는 3명이 있어서 편하고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훈제 아까부터 너무 되게 시크하신데 사실 누구보다도 되게 순두부 같은 친구거든요. 맞아요. 네, 이 얘기는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인프제즈 다들 이번 여름방학 어떻게 보냈는지 근황 토크 한 번씩 해볼까요? 좋아요. 네. 방학하면은 참 얘기할 게 많은 것 같은데요. 훈제는 어떤 여름방학을 보내셨나요? 저는 방학 때 여행을 참 많이 다녀왔어요. 진짜 많이 가시더라고요. 다들 여행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하죠. 저 네. 원래 저는 여행을 갈 때 계획을 짜는 일이 편하고 좋아가지고 자주 해왔었는데 최근 친구들이 계획해주는 일정에서 따라가는 그런 여행에서 좀 예측할 수 없는 진정한 좀 힐링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계획하는 걸 좀 좋아했다면 요즘에는 즉흥적인
그런 여행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유여행도 요즘 되게 새롭게 떠오르는 트렌드죠. 네. 저 역시 제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여행을 평소에 되게 선호했었는데요. 뭔가 제가 주도해서 계획을 짜고 이러는 게 어느샌간 되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여름방학 때 혼자 강릉으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번 여행에서는 조금 더 계획에 힘을 빼고 자유여행 비슷하게 갔다 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와, 혼자 여행이요? 진짜 낭만 넘치는 것 같아요. 뭔가 상상만 하고 은근히 실천하기 힘든 일인 것 같은데 너무 멋지신데요? 어땠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으로 혼자 갔던 1박 2일 혼자 여행이었는데요. 옆에 친구들도 없어서 대화를 할 상대도 없고 같이 사진도 찍지 못하고 그런 아쉬움도 있었지만 혼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생각 정리도 하고 이러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정말 큰 매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나의 가장 친구는 나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와. 완전 명언인데요? 네, 좋은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아요. 요즘은 혹시 이번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여러분을 따라하는 게 진짜 아닌데 저도 이번 여름방학 하면은 여행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친구들과 처음으로 해외여행에 가보면서 제가 성인이 됐다라는 걸 크게 실감할 수 있었고 저도 원래는 계획적으로 여행을 짜지만 즉흥적인 여행의 매력을 깨달은 것 같아요. 와,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이라니 저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진짜 되게 대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혹시 어디로 여행 가셨나요? 저는 태국의 방콕으로 다녀왔습니다. 우와, 방콕. 태국까지. 가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지 않나요? 조금 오래 걸렸는데 그마저도 스스로 성장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네, 좋습니다. 다들 아주 알차고 즐거운 방학을 보내셨네요. 이번에는 저희 미스테리어스 방송의 메인 코너와 미니 코너에선 어떤 얘기를 하는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훈제, 저희가 진행할 코너의 이름은 뭐죠? 네, 저희 프로그램의 메인 코너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메인 코너명은 인프제의 파헤쳐 브러스인데요. 이 코너는 말 그대로 인프제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저희가 재밌게 상황극으로 풀어내고 각 상황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저희가 다 같은 인프제여도 다르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저희들끼리도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인프제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봤지만 같은 인프제여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다 다른 사람이니까요. 맞아요. 이처럼 인프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공감할 수 있는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잘 공감해주고 또 각자 생각이 다른 부분에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중간중간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 저희와 다른 MBTI를 가지고 있는 특별 게스트분들도 초청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와, 인프제끼리의 차이점이나 다른 MBTI의 게스트라니 말만 들어도 너무 기대돼요. 게다가 상황극 저희의 연기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 중에서도 진짜 연기 잘하는 연기 명인 바로 연기 장인 그쵸? 누구죠? 연기 장인 바로 훈제? 훈제. 아. 훈제가 있거든요. 맞아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제 연기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메인 코너는 이렇게 두 분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저희 코너가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두 번째 코너 미니 코너인 한마디 언저브러스에서는 우리 감성 충만한 찐프제 3명의 DJ들이 하루를 보내면서 느낀 생각이나 와닿은 감정을 소소하게 전달하는 힐링 코너입니다. 우와, 정말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맞아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인프제 청취자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MBTI를 가지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저희 인프제의 감성에 녹아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너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 회차 방송부터는 저희들이 소개한 코너들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다만 오늘은 첫 타임 만큼 MBTI와 인프제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한 MBTI에 대한 설명으로는 MBTI에 대해 이해하기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MBTI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린 후 인프제의 대표적인 특징을 읽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훈제,
MBTI가 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MBTI란 미국의 마이어스와 브릭스라는 심리학자가 카를 융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만든 성격 유형 검사 도구입니다. MBTI는 4가지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어 총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4가지 분류 기준은 첫 번째, 외향과 내향, 그리고 두 번째, 감각과 직관, 그리고 세 번째, 사고와 감정, 그리고 네 번째, 판단과 인식입니다. 이 4가지 중 선호하는 지표가 조합되어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네, 뭔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박사님 같네요. 맞아요. 똑똑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개인이 선호하는 지표의 조합에 따라 16가지 성격 중 하나로 표현된다는 거군요. 근데 아직 정확하게 외향이 뭔지, 직관이 뭔지, 판단과 인식? 조금 뭔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요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분류 기준인 외향성과 내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흔히들 E랑 I라고 부르는데요. 저 사람 외향적이다, 저 사람 내향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외향과 내향을 말합니다. 심리적 에너지의 방향이 자신의 내부와 외부 중 주로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나뉜다고 합니다. 외향과 내향 좀 더 궁금한데요? 네, 외향적인 사람들은 주로 외부 세계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로 보통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를 즐긴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보다 자신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며 조용하고 내적 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많고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만 들어도 그냥 저희 특징인 것 맞아요. 같네요. 저희 내향형인 사람들이니까요. 맞아요. 저희를 완전 빼다 박았어요. 네, 그럼 다음은 두 번째 분류 기준인 감각형과 직관형, 즉 S와 N입니다. 사람이나 사물 등의 대상을 인식할 때 감각과 직관 중 무엇을 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나뉘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MBTI에 관심이 많은데 N과 S는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네. 즉 S들은 현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적인 것을 중시한대요. 그래서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을 가졌으며 관찰 능력이 뛰어나다고도 합니다. 주변에 혹시 좀 왠지 세심한 관찰력을 가진 친구들 좀 있지 않나요? 맞아요. 뭔가 바뀐 거 잘 알아차리는 그런 친구들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관찰력이 진짜 뛰어난 친구들 주변에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죠. 반면 직관형 N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적인 편이고 나무보다는 숲을 보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 비유적인 묘사를 선호한다고 해요. 저희네요. N이니까. 그렇죠. 혹시 다들 비유적인 묘사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상상보다도 비유하는 편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비유를 잘 하지 못하는데 비유적인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도 비유적인 묘사 참 좋아하는데 제가 뭐 글을 쓰거나 이럴 때 비유적인 묘사를 하면은 저만 이해할 수 있는 상황도 가끔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약간 어떤 것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지표인 사고형과 감정형, 즉 F와 T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F와 T, 처음에 말했던 유행어죠. 요즘 밈으로 쓰이는 너 T야? 가 여기서 나왔답니다. T와 F는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 사고와 감정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나뉘는데요. 사고형인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주목하고 분석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또 원칙과 규범을 중요하게 여기고 맞다, 틀리다 식의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T인 사람들 많나요? 꽤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MBTI 유형 중에서 T랑 F는 진짜 뭔가 사람 유형을 나눌 때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지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혹시 저희는 F잖아요. 네. 그럼 F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와 같은 감정형, 즉 F인 사람들은 판단을 내릴 때 인간적인 관계나 상황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다고 해요. 이들은 좋다 나쁘다 식의 사고를 하며 정서적인 면에 집중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려하는 편입니다. 저 이 말 듣고 진짜 나 F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려하거나 판단을 내릴 때 인간적인 관계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방금도 고개 5,000번 끄덕였어요. 맞아요. 뭔가 저를 딱 쓴 책 같은데요. 이게.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계시죠? 네. 마지막 분류 기준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마지막은 판단형과 인식형, 즉 P와 J예요. 이 분류 기준은 실생활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판단과 인식 중 주로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나뉩니다. 판단형의 사람들은 빠르고 합리적이고 옳은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딱 저희 얘기 맞죠? 네, 공감되시나요? 사실 저는 좀 짭제이라서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데요. 네, 그래도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인식형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인식형, 즉 P들은 상황에 맞추어서 활동하고 모험이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행동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P의 면모도 좀 있는 것 같긴 저도요. 한데. 이렇게 보니까 뭐 양쪽 둘 다의 측면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네요. 맞아요. 사실 저희는 모두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유형으로 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죠. 누구나 양쪽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방금 말한 것처럼 J인 것 같기도 하고 P인 것 같기도 하고 엄청 감정적이다가도 급 냉철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는 다 다양한 면을 가진 것처럼 MBTI는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적절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절대 과몰입은 진짜 안 돼요. 네. 네, 이렇게 저희들이 MBTI 지표, 각각의 지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이해가 잘 가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중 INFJ에 해당하는 저희들은 간단히 요약해서 내향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성적이고 계획적인 사람들, 즉 INFJ 인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할 수 있겠죠. 네. 공식 MBTI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저희 같은 사람의 유형을 통찰력 있는 선지자, 예언자형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오호. 예언자형이라 단어가 조금 생소하죠. 네, 뭔가 예언을 해본 적이 있던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네요. 맞아요. 그 예언이 아니라요. 인내심이 많고 통찰력과 직관력이 뛰어나며 화합을 추구하는 유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린다고 하네요. 처음 알았어요. 예언자형이라고 하니까 뭔가 뛰어난 존재가 된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되게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네. 대표적인 인프제 연예인들 분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다들 아이유 아시나요? 알죠. 아이유 님도 인프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태연, 김이나 정경호, 천우희 씨와 같은 연예인분들도 인프제라고 합니다. 차은우도 인프제라는 사실 아세요? 정말요? 와, 놀랍죠? 생각보다 저희 주변에도 연예인들 중에서도 인프제가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차은우님은 완전 조각같이 생기고 뭔가 냉미남이라서 인프제라고 진짜 예상도 못했는데 너무 신기하네요. 맞아요. 인프제들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 맞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의 메인 코너죠. 인프제의 대표적인 특징을 정리해놓은 글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인프제의 총 11가지 특징들을 매우 공감, 보통, 노공감 이렇게 4가지 지표로 나누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인프제에 대해 더 심도 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인프제 시청자분들은 진짜 크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제가 먼저 주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예요. INFJ의 특징, 철학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다.
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학적이라. 매우 공감합니다. 정말요? 네. 이건 저도 매우 공감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매우 공감해요. 오, 매우 공감이요? 네.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이렇게 3명 인프제들이 다 매우 공감할 정도면 검증받은 주제인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요제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했나요? 저는 일단 매일 매 순간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달고 사는 것 같아요. 뭔가 죽음, 우주, 인간 이런 철학적인 류들이 있잖아요. 네. 전 그중에서도 인간에 대해서 되게 자주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고찰을 하는 편인 것 같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 인간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 이러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의지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진짜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요제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고 지금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요즘은 철학적인 생각 중에서도 뭔가 인간의 쾌락, 그런 쾌락의 기원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친한 친구한테 책을 추천해 받았는데 그게 욕망의 진화라는 책이거든요. 인간들이 왜 쾌락을 추구하고 그런 쾌락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러한 책도 요즘 읽어나가는 중이고요. 굉장히 흥미롭게 읽고 있는 책이라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오, 욕망이라. 되게 신선한 주제네요. 그쵸. 네. 훈제는 어떤 철학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인간과 더불어 죽음이라는 키워드도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우주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자기 전까지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훈제가 우주 SF 이런 영화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네, 완전 추천도 좋아하죠.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혹시 제일 재미있게 본 SF 영화 하나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추천하기 참 어려운데요. 네. 좋은 영화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추천해드릴 영화는 바로 라이프라는 영화입니다. 저번에 저희한테도 한번 얘기해 주신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가장 큰 여운을 주는 영화였어서 라이프를 제일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저희 다 철학적인 생각을 달고 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음 특징 말해볼게요. 네. 만나는 상대에 맞게 변화하는 성격. 어때요? 이거 진짜 매우 공감이요. 저도 도제만큼 공감합니다.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이것도 셋 다 만장일치로 매우 공감이네요. 훈제가 제일 많이 공감하는 것 같은데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는 그 주위 사람의 성격을 포용해가며 만들어지는 개별적 가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와, 명언이다. 박사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성격이 아예 변화한다기보단 특정한 성격이 심화되거나 약화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 진짜 공감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막 성격이 여러 개인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변한다기보다 내가 만나는 사람과 하고 있는 대화 주제에 따라서 내가 가진 어떤 특정한 면을 부각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만나는 무리별로 성격이 정말 다양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가면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만나는 무리마다 다른 제 모습을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습들도 다 저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무리에 속해도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뭔가 상대방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상당한 장점이네요. 네. 네, 다음 특징 말씀드릴게요. 바로 무의미한 대화보다 주제가 뚜렷한 대화를 선호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 이것도 전 진짜 공감합니다. 요새는 네,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 안 공감하는 게 역시 그러니까요. 공감 요정들이네요. 저희 찐프제 맞네요. 네, 저도 매우 공감하는데요. 저는
효율을 중요시하게 생각해가지고 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화를 할 때도 조금 미안하지만 저의 관심사 밖의 대화면 가끔씩 멍을 때린다거나. 멍 때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관심사 밖에 대하면 무의미하다. 칼 같으시네요. 그렇게 보니까 좀 나쁜 사람 같기도 하네요. 근데 맞는 말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특히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른 관심사를 가진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 막 멍을 때린다거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대화의 주제가 명확하고 결론이 내려질 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저도 매우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친구들이랑 놀면서 되게 뭔가 소위 말해 개드립이라고 하죠. 되게 터무니없는 농담도 하면서 노는 것도 좋아하지만 대화의 주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싶을 때면 되게 스스로도 되게 의미 없는 대화네? 하고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무의미한 대화보다 주제가 뚜렷한 대화를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니까 저희 인프제 모두들 다 조금 시간에 있어서 효율성을 좀 중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맞아요. 진짜. 네, 그 다음 이제 특징 읽어드릴게요. 양가적인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잘 하는 편이다. 소위 말해 뭐 흑백 논리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 두 분 DJ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매우 공감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 양가적인 감정을 자주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서로 모순되고 겹쳐질 수 없는 것 같은 감정이나 단어들도 뭔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가슴은 이해가 되고 그렇게 느껴본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양가적인 감정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모든 의견 다 존중하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럴 때는 좀 겉으로는 이해를 하는 척을 하고 속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진짜 훈제 말에 너무 공감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양가적인 감정에 대해 공감을 하는 편. 그러니까 공감을 진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겉으로는 그럴 수 있지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곤 하는데 속으로는 항상 그럴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다 나와 같을 수 없고 다양하니까 그냥 말로라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존중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했던 흑백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흑백 논리. 이것도 진짜 비슷한데요. 내 생각이 어떤 의견이든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내 생각이 다 맞다 이렇게 판정을 짓는 건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흑백 논리에 쉽게 휩쓸리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무엇이든지 무조건적으로 단정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스스로 흑백 논리로 판단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중립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두 분과 마찬가지로 쉽게 흔들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중립을 항상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저희 인프제의 특징인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다음 특징 얘기해 볼게요. 집단에 소속되기보다 개인 플레이를 선호한다.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예전에는 심한 갬플러였는데 집단에 소속돼서 함께 일을 하는 것도 나에게 단점만 되는 것도 아니고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어느 정도는 공감하지만 완전히 개인 플레이만을 선호한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 이렇게 인프제들이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팀플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학교에서 뭔가 팀플을 하거나 이럴 때는
독박을 쓰거나 저 혼자 뭔가 업무를 많이 맡았던 기억 때문에 팀플에 대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팀플을 하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나올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팀플의 장점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도 저도 많이 요즘 따라 느끼는 것 같아요. 훈제는 어떤가요? 네, 저는 혼자가 제일 편한 것은 이제 여가 시간, 업무 시간 모두 공통인데요. 그건 진짜 공감하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맞아.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도제가 말해줬던 것처럼 집단의 개개인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치, 뭐 이런 능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집단을 선호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뭔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집단 안에서 있음으로써 한 발짝 더 내딛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건 뭔가 인프제의 특징이라고 일반화시키기보단 뭔가 사람 바이 사람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좋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다음 주제는 누구와도 잘 지내지만 누구와도 절친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살짝 노공감인 것 같아요. 노공감이라. 네. 절친하지 않는다라는 면에서 노공감인 것 같은데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절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요제의 의견에 되게 공감을 하는데요. 저도 절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와도 절친을 하지 않는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를 하는 의견입니다. 근데 만약에 절친의 정의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속 얘기를 터놓는 그런 사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저에 대한 모든 얘기를 하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절친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특징의 의도도 절친이라 함을 엄청 가깝고 친밀한 사이 플러스 내 모든 속 얘기를 터놓은 사이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저도 절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은 몇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공감이시라는 말이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도제가 말해줬던 것처럼 그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새로운 답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오, 새로운 답안.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입니다. 도제가 말해줬던 것처럼 저도 이제 누구와도 잘 지내려고 노력하지만 친해짐의 기준에 있어서는 좀 경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 더 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제가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었어요. 니네 네네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절친의 기준이 설정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진짜. 정도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도 분명히 보여주지 못하는 면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남이 될 수 있고 남이 될 수 없고 오직 저라는 걸 뭔가 이 특징을 통해서 뭔가 많이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특징 읽어드릴게요. 사람과 사람 간의 기본적인 예절과 존중을 중요시한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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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합니다.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배틀인가요? 저는 그럼 매우 곱하기 8번 공감합니다. 아이고. 혹시 곱하기 8번을 한 이유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예의 없는 사람은 누구나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 인프제들은 예의 없는 사람을 너무 싫어한다는 걸 진짜 몸소 느끼는 게 제 주변 인프제 친구들한테만 들어봐도 예의 없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손절의 기준에 항상 꼭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를 싫어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진짜 싫다고 생각이 드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그건 무례하고 예의 없는 사람일 정도로 사람과 사람 간의 기본적인 예절과 존중은 진짜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뭐죠? 다들 인프제 도어슬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훈제가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역시 박사님이시죠. 박사님. 인프제 박사님. 저는 평소 저도 이제 인간관계를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고 관계 유지에 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네.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좀 어쩔 수 없는 정리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런 정리 측면에서 이런 정리 과정에서 인프제 도어 슬램이라는 단어가 좀 생기게 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도 완벽하게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도어 슬램이 이제 3번 정도의 기회를 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3번 정도 이상 할 경우에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고 이제 마음속으로 카운트를 세다가 마음의 도어를 닫는다는 말인가요? 네, 맞죠. 그래서 도어 슬램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맞아요. 진짜 이 말 처음 듣긴 했는데 살아왔을 때 도어 슬램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특징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네. 기본적인 예절과 존중을 스스로 되게 엄격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예민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가 되는 발언을 할 때 좀 더 깊게 생각을 한다거나 의미 부여를 한다거나 맞아요. 진짜 의미 부여 끝판왕이죠. 맞아요. 그런 웬만하면은 넘길 만한 그런 조금 예의 없는 것들도 더 예민하게 포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인프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도 기본적인 예절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네, 지켜야 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 특징 요제 읽어주세요. 네, 사람을 애정하지만 사람을 증오함. 인혐. 인간 혐오죠. 다들 어떠세요? 저는 전에는 이 특징을 읽었을 때 별로 공감을 못했거든요. 뭔가 사람을 증오한다는 게 정말 너무 싫어하고 진짜 그런 악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살짝 공감을 못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사람들을 좀 많이 마주치고 겪었었거든요. 뭔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 특징에 대해서 공감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뭔가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뭔가 인간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악함을 뭔가 저도 많이 눈으로 보고 겪었던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꾸자꾸 뭔가 사람을 좋아하고 싶은데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인류애가 조금 적은 인프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애정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있지만 사람 자체를 애정한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모습이 물론 저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조금 싫어하는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하지만 물론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는다고도 생각을 하긴 합니다. 맞죠. 진짜. 저도 사람으로부터 힘을 느끼고 또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완벽히 좋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진짜 맞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 좀 된 게 아닌 게 되어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맞아요. 다들 사람들이 싫어지는 가장 큰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인혐 포인트. 네. 참 많은데요. 네. 저부터 얘기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저는 뭔가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진짜 왜 그럴까 하면서 인간에게 약간의 증오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제가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좀 남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자기를 뭔가 높이 우위 세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유도 없는 사람을 괜히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저 안에 있는 인혐이 진짜 솟구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뭔가 그런 부분에서 좀 인혐이 많이 드는 것 같고 그 밖에도 거짓말 쳐서 남한테 피해 줄 때 이럴 때 진짜 왜 굳이 저런 행동을 할까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거나 그 사람한테 뭔가 요청을 좋게 말을 했다면 조금 더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좀 도어 슬램이 발동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진짜.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차곡차곡 쌓여가면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훈제는 좀 어떠세요? 저도 두 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거짓말을 가장 싫어하는 것 같아요. 특히 거짓말은 자기가 안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거를 함으로써 이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도 예절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 거짓말. 네, 거짓말을 가장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다들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이거 어떻게 다를지 모르지만 진짜 개인적으로는 진짜 싫어합니다. 진짜요? 네. 오.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진짜요? 저는 선의의 거짓말은 좋다고 봐요. 오. 네. 이유가 뭐냐면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좋을 수는 없다고 말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도 그 뜻이 이제 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짓말도 선한 목적이면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요새는 반대 의견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명확한데요. 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그 거짓말이 선의로 다가올지 아닐지는 말하는 사람이 판단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서로한테 솔직한 관계로서 좀 진심이 담긴 관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진짜 공감하는데요. 아, 진짜요? 저도 좀 어렸을 때는 선의의 거짓말이랍시고 되게 그 사람을 위한다고 생각을 해서 거짓말을 쳤던 그런 경험이 많은데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그냥 굳이 거짓말을 안 해도 충분한 그런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거짓말을 안 하려고 많이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그냥 언제나 솔직한 관계가 가장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요즘에는 그냥 최대한 거짓말을 안 하려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솔직한 게 가장 맞아요. 중요하죠. 진짜 솔직함이 무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선의를 가지고 진심을 말하도록 합시다. 네, 좋아요. 네. 네, 다음 질문은 상상을 자주 한다인데 혹시 다들 상상을 자주 하시나요? 전 매우 공감인 것 같아요. 저는 공감이요. 공감. 저는 훈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공감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거는 훈제가 먼저 말해볼까요? 네. 저는 자기 전에 상상을 되게 자주 하는데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가지고 잠을 늦게 자는 경우도 빈번한데 저는 특히 그 다음 날에 있을 계획 같은 거에서 좀 상황 또는 변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이거 말할 때 진짜 훈제한테서 니네 내내를 경험했는데요. 네. 저도 자기 전이나 뭔가 어떤 상상을 할 일이 있을 때 내일 일어날 일 혹은 나중에 일어날 일을 여러 가지 가지수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상황에 대비하는 거를 상상 속에서 계속 대비를 한다거나 준비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심지어 그 다음 날에 일어날 계획에서 좀 동선 같은 부분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찐 제이네요. 그러니까 찐 N과 J. 네. 혹시 도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나요? 두 분께서는 뭔가 상황의 변수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 같은 부분에서 상상을 많이 한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혼자 가고 있을 때 뭔가 납치범이 저를 덮치는 그런 상상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뭐 CCTV가 나를 감시한다는 상상? 공감. 이런 부분에서 상상을 좀 많이 한다고 느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 다들 막 갑자기 괴물이 등장한다거나 공룡시대가 온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엄청나게 4차원적이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모두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그런 상상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진짜 N이 완전 높은 친구는
그 신호등 있잖아요. 네. 신호등에서 이제 건널 때 차들이 엄청 많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약간 그런 상상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해봤어요. 진짜요? 충격.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제가 운전면허를 땄는데 음. 그거를 대기할 때 생각보다 볼 게 없거든요, 주변에. 그러면 그 길을 건너는 사람을 뭔가 볼 게 없으니까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는 저 사람들도 혹시 나 보고 있으려나? 이런 생각에 괜히 똑딱거렸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4차원적인 생각을 자주 하지는 않는데 네. 가끔씩 보면 옛날에 영화나 뭐 이런 거에서 뭐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뭐 이런 거 말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들어봤어요. 네, 그런 봤어요. 것처럼 그런 좀 4차원적인 기획, 뭐 그런 스토리를 보는 것은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는 것을. 맞아요. 그렇군요. 판타지 좋죠. 네. 자, 그 다음 특징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정답이 없는 질문을 스스로 자주 하는 편이다. 다들 어떠신가요? 저 진짜 매우 곱하기 99 공감합니다. 진짜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요새는 매우 곱하기 99 공감? 99인가요? 너무 오버했나요? 네, 그리고 아니 훈제는 공감. 저는 그냥 공감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공감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먼저 설명드리자면 네. 아까 앞서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도 인프제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왔는데요. 뭔가 철학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철학들이 어떻게 보면 다 답이 정해져 있진 않는 그런 분야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행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들은 왜 사는가? 완벽한 이타주의는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뭔가 철학적인 질문들을 스스로 많이 생각한다는 점에서 네, 되게 공감하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뭔가 아까 철학적인 생각을 자주 한다는 특징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왜 매우 공감이라고 했냐면 네. 아까랑 마찬가지로 언제나 어디서나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아서였어요.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왜 그러는 걸까? 이런 누구도 확실한 정답을 줄 수 없는 질문을 스스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두 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에 동의하는데 특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음 날에 있을 계획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정답이 없는데도 좀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타인과의 대화에서 그 상대 말에 의미 부여하는 과정도 있지 않나요? 너무 많죠. 그쵸? 맞아요. 진짜. 그럴 때 이제 상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정답이 없는 질문을 스스로 한다. 이거에 그래서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 공감이에요. 다른 사람 마음을 진짜로 들여다보는 거 아닌 이상 알 수 없는데 스스로 자꾸 생각하고 질문해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특징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네. 불면증.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면증이 심하다. 사실 이거는 인프제의 특징보단 건강 이슈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자기 전에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생각이 많이 들고 그만큼 또 빨리 자기 때문에 불면증이라는 점에서는 공감을 잘 못하겠어요. 네. 네, 저도 노공감입니다. 너무 잘 자고 네. 잠이 많아서 오히려 고민이고 잠을 줄이고 싶어요. 잠탱이 진짜. 근데 어떤 의미에서 나온 말인지는 알겠는 게 생각도 많이 하고 일기나 아니면 메모장에 제 생각을 끄적끄적 쓸 때는 자기 전 특히 새벽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생각할 거리가 있을 때나 아니면 새벽에 좀 블로그 쓰고 싶을 때 좀 새벽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네. 확실히 새벽에 그런 활동을 할 때 좀 더 감성이 풍부해지죠. 그쵸. 새벽에 그런 활동을 할 때 좀 더 활발해지고 더 이제 잠을 늦게 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뇌도 잘 굴러가고 네, 진짜 조용하고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 건 새벽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하루 중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진짜 조용할 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거나 아니면 일기를 쓰거나 블로그를 쓸 때 그때 가장 뭔가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요새는 혹시 자기 전에 어떤 활동을 주로 하나요? 저요? 자기 전에 저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핸드폰 많이 하고 하지만 네, 그렇지만 생각이 많아지거나 할 때는 일기도 갑자기 핸드폰 하다가 일어나서 끄적끄적 쓰고 진짜. 네, 아니면은 뭔가 생각이 떠오른다 하면은 핸드폰 메모장을 켜가지고 막 생각을 많이 적고 노래 좋아하는 노래 대체적으로 차분하고 좀 잔잔한 노래 계속 틀어놓는 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도제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자기 전 루틴이라고 할 게 딱히 없는 게 어떤 날에는 뭐 라디오 듣고 자고 어떤 날에는 그냥 핸드폰 엄청 많이 하고 자고 어떤 날에는 일기 쓰고 자고 이런 편이라서요. 딱히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저희 찐프제 3명이 허심탄회하게 인프제 특징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청취자분들 그리고 저희 요제와 훈제 모두 재미있게 방송 들으셨나요? 네. 참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훈제와 요제 오늘 첫 방이었는데 첫 방 마친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먼저 말해볼게요. 저는 저희끼리 말하던 주제를 이렇게 방송으로 풀어나가 보니까 되게 즐겁고 뿌듯했던 시간이었어요. 늘 전달해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배우고 힐링받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 DJ들끼리의 케미도 앞으로 더 기대되고요. 오늘 케미 혹시 저희 좋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조금 어리숙했지만 서로 도와주고 맞아요. 좀 위로해주고 해가지고 더 으쌰으쌰 할 수 있었던 힘내면서 할 수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회차부터는 더 인프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다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시 들어주세요. 꼭이에요. 네, 훈제는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느낌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과 우리 인프제 DJ들도 모두 이 시간만큼은 힐링을 가져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오늘 첫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얘기도 나누고 이를 통해 공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오늘 첫 방송을 무사히 잘 마쳤고요. 다음 방송부터는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미니 코너와 메인 코너에서 인프제 상황극도 하면서 보다 다양한 코너를 선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들려드리고 끝낼 텐데요. 아이유의 새 신발이라는 노래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마치 새 신발을 신은 것처럼 밝고 힘찬 저희 라디오의 시작을 기원하고자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럼 저희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지루했지 I run and I run and I run
빨리 가볼까 Allegro 특별히 신경 써